혹시 식사 중에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리는 분 계십니까? 아주 작은 현상에도 전조 증상이 숨어 있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지나친다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한 뇌졸중 예방법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신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이 나타나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까지 내려간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는 30대부터 뇌졸중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여성 환자 비율은 2018년 10%를 넘어섰습니다. 남성보다 2배나 높은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미리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유독 자주 보이는 현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혼자 지내고 계신다면 식사를 할 때 손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건강까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1명이 뇌졸중 발병률을 5배나 높이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 뇌졸중까지 막는 일석삼조 건강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 중에 젓가락을 놓쳐서 자주 떨어뜨리는 분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물론 성격이 급해서 밥을 빨리 먹다 보면 젓가락을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유독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전문 검사기관에 가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뇌졸중은 뇌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 터지는 경우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무게 중에 뇌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뇌가 씁니다. 그만큼 산소랑 영양분을 많이 보내줘야 되고요. 노폐물과 독소도 뇌세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도 뇌세포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은 고작 4분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곧 찾아온다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인들은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쓰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밥 먹으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젓가락질입니다. 인류가 쓰는 그 어떤 식사 도구보다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젓가락을 잘 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어색해졌다. 이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졸중 전조 증상은 몇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만약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젓가락을 놓치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향해 있다거나 이런 식입니다. 2가지 이상 전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재빨리 119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한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4.5%랍니다. 3집 중에 1집 이상은 혼자 사는 집이란 거죠. 자주 거울 보는 습관만 들여놔도 위험한 순간을 미리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거울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거울 속에 비치는 나 또한 정면을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선을 양옆,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히히 하고 웃어도 보고요. 생각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면 다시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팔을 똑같이 앞으로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5을 입으로 세는 겁니다. 만약 뇌졸중이 오게 되면 못 버티고 팔이 아래로 처진다고 하거든요.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도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입으로 숫자를 세니까 바로 체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뇌졸중 자가 진단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안구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평소에도 자주 하면 좋은 거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꼭 젓가락 놓쳤을 때 아니라도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다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니까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뇌졸중을 막는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뇌졸중도 심혈관 질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죠. 혈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좋은 음식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뇌졸중 발병률이 41% 낮아졌다는 프랑스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피가 떡져서 혈전이 되면 그게 뇌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혈소판 활성도를 낮추면서 혈액세포 응집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한국 음식 중에 나물 무침 종류가 많은데 거기 올리브유를 쓰면 좋습니다. 부추랑 깻잎하고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이 등푸른 생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야 뭐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라서요. 편식하는 분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챙겨 드시지 않을까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생선 1위가 고등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가 두목이고 흰살 생선은 갈치가 대장인데요. 등푸른 생선이 좀 더 비린 대신에 DHA, EPA 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좀 더 풍부한 편입니다.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한 달에 생선을 3번 먹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43% 감소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신 불에 직접 굽는다든지 기름에 오래 튀기는 것보다는 찜으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생선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 벤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해보려다가 요리 연기 때문에 폐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선찜, 생선 조림을 주로 드시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써서 생선 요리 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거랑 혈관이 파손되는 걸 막는 거랑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양파를 자주 챙겨 드세요. 혈관 안쪽에 달라붙는 기름때를 줄이는데 특효약이라고 알려진 게 양파입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면서 혈관을 쭉 넓혀준다는 유화 알릴 성분도 양파에 들어있으니까요. 생양파가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은 익혔을 때 좀 빠지니까 그렇게라도 매일 드셨으면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 관리하는 데도 좋은 게 양파잖아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뇌졸중 원인의 80%를 차지한다는 5가지 원인만 쭉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중에 3개는 오늘 영상대로 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네요. 고혈압, 나쁜 식습관, 복부 비만, 흡연, 스트레스 꼭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